네, 증시전략센터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30선에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501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급 동향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물을 여전히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 2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 역시 현재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30포인트를 중심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천안함 발표는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서같은 쉬는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더해지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5포인트 오른 16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하락한 1624의 장을 출발한 후 30분 만에 163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 구간에 162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오늘장 변동이 심한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오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1,800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이 1,600원 사고 있고 기관이 430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0.7포인트 오른 5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바로 503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10시 반 구간에 500포인트가 깨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했던 기관이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이 40억 팔고 있고 외국인이 77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43억 원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 수중 폭발로 결론을 내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원 90전 오른 1,1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오른 1,16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1,178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인 1,177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강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자동차주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7만 원 정도 깨지면서 1%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4%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강세가 무섭습니다.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방어주인데요. 기관들의 매수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인 KB금융이 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브라질 수주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4%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의 서울반도체가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2% 크게 떨어지고 있고 SK브로드밴드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RCT 어제 딱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3% 오르고 있고 태웅 어제는 딱 보합권에 마감됐지만 오늘 1%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매각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6%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 반대에 성공했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도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대림천흥 역시 1%대에서 크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주 자동차주가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만도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관련주 상승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13%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10거래일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임단협 타결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만도 역시 4% 오르면서 공모가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위산업주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천안 침몰 당시 발견된 어뢰가 북한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방위산업 테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코가 5%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빅텍도 1%,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S&T 중공업 역시 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 관련주가 오랜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저우 레저와 A모션 삼천리 자전거가 14% 가격 제한권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 SPG가 8% 급등하고 있고 극동 유화도 6%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좀 혼조세네요. 일본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 중국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 증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식시장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네. 이미 이번 주 내내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는, 저 같은 경우에는 1630을 바닥으로 하고요. 상단은 1720 정도를 보는 박스권의 바닥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630도 무너져서요. 1600선까지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상대로 기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1630 기반을 지켜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흐름은 아닐 거고요. 현재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양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침 안개 속에 오리무중인 것처럼요. 그 실체라든가 몸통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1500포인트요. 다우지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심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여건에서는요. 위로 달리던 차별화돼서 달리던 종목보다는 건설, 금융, 기타 등등 굉장히 저평가가 돼서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국전력, 가스공사, 건설 등등인데 차트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 주 내내 바닥을 만들고 서서히 매집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패턴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1630선에서 바닥을 만들고요. 박스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진입을 할 것으로 즉 상승을 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양상이 진행된 데 있어서 어떤 변수라는 것은 금일 발표가 된 천안함과 관련된 북한 문제가 되겠는데 시장은 별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쌓아놓은 설계대로요. 박스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턴 자체는 위로 올라가던 종목들이 다시 반발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이미 거론했던 바닥을 만들어놨던 STX 해운, STX 조선, SK그룹이라든가 굉장히 바닥을 찍고 소외됐던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바톤 터치를 하면서 다음 주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아까 잠시 설명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네네네. 플렉스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플래스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만 드리고 저는 포트에 안 넣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금요일 포트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동사의 패턴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라는 건 금일은 자전거 또 여러 가지 전쟁 관련주 잠깐 올라갔다 빠진다거나 그런 토막 테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쫓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그런 스윙형 이상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유행의 패턴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저점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 턴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본다면 중소형주에도 역시 그런 종목이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SSCP가 되고요. 두 번째는 플렉스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이탈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일봉을 좀 더 가까이 당겨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하는 건데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와 같이 길게 보시면 완전한 바닥권을 이탈을 하고 있고요.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 같은 거는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 연성 PCB라는 그런 어떤 주력 생산 품목이 점점 향후에 쓰임새도 많고 LED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준비가 됐고 때가 돼서 다음 주부터 상승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바닥권에서 이탈하는 종목군의 선두에 서지 않겠나 이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금일 관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도 역시 포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네, 플렉스컴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스타 Q&A가 이어집니다. 네, 종목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KDC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3,87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KDC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D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KDC 한번 살펴보죠. 네네. 3D 테마는 대부분 이제 뭐 정책적으로요. 워낙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연상을 이렇게 해보면은 3D 괜찮다. 뭐 아바타를 본 관람 이후에 향후에 3D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들 연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책적으로도요. 정부가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극장 스크린 쿼터라든가 뭐 또 3D TV라든가 이번에 월드컵 중계부터 이제 시험 방송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3D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뒷받침이 좋으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3D에 관련이 된 회사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3D와 직접 관련된 회사는 별로 많지가 않고요. 네. 또 재무 구조가 상당 부분 취약하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저 KDC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월 달, 12월 달이 되겠죠. 3D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뭐 묻지마 상승이라고 표현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뒤풀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현재 그냥 이 차트만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동사의 패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빠질 거니까 웬만큼 단기 매매하고 그냥 그만두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주식 투자인데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계속 이런 부분이 뒤를 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된다면 현재 그 5,000원대의 저항에 놓여 있는데요. 이 5,000원을 잘 뚫고 나가는 양상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위로요 7,000원, 8,000원까지 그러니까 원하시는 이전에 만들었던 큰 시세 있습니다.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에 필적할 만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바로 5,000원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약간 수익 상태세요. 그리고 금일 5,000원을 살짝 통과를 해서 5,100원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워낙 등락폭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넘었다라고 안심하실 수는 없고요. 주의 깊게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관찰을 해주시고요. 5,000원이란 기준대를 깨고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 가차없이 수익 실현을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내시고 네. 적은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네. 이 속성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세력주가 되겠습니다. 네. 개미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속성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게 일반적인 종목은 우량에서요. 적당한 그 간격을 두고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팔고 사고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네. 급등하는 종목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해서 윗부분에 걷어내시고 받았을 때 급락이 제어가 안 되고 계속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팔고 사고의 경우를 접목을 하시려면요. 당일 매도 후에 당일 매수는 가능하지만 어제 판 거를 오늘 사시는 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비츠로테크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분이 이 11,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츠로테크가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많이 떨어지는 때도 있었는데 한번 상담 좀 해주시죠. 네, 비츠로테크는 이제 우주항공이요. 그러니까 6월 9일 나로 2호가 이제 발사가 되고요. 또 전쟁 관련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건으로 인해서 전쟁 관련주. 자, 이와 같은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가 번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 어떤 그렇게 짧은 매매를 하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많이 나가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표현하면 믿을 만한 상태의 양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들 짧게 들어와서 짧게 먹고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내 목표를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혼자만 굼뜨고 뒤처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매수하신
하시고요. 밑으로 빠졌습니다. 아마 올라가는 걸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고려를 안 하셔서 뒤를 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단기 고점이 되겠는데요. 11,900원에 따라 붙으셨고요. 12,000원 고점에. 그리고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알다시피 이제 천안함 얘기가 나왔고요. 이 얘기는 그렇게 크게 위로 솟구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만간 또 나로우 발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손절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현재까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 기준을 정해드린다 그러면 또 10,000원대 정도요. 그러니까 20%나 되지만은 이 정도가 깨는 범위가 나온다면 현재 비중의 절반 정도만 덜어내다 다시 매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12,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다음 주 초반경에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올라갔을 때 더 수익 노리시지 말고 끊어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츠로테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896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어제 매수를 하셨네요. 이 9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삼성 테크윈이 잘 나가다가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요. 전 주식 투자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호흡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내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 중에는 계속 들이마시기만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지껏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런 종목은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급등을 해도요. 중간중간에 마디마다 오르고 내리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삼성테크윈의 지금 그 상승세라는 거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사업들이요. 뭐 그래핀이라든가 또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삼성그룹의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삼성테크윈의 성장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급등했던 부분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 양상 자체는요. 굉장히 바람직한 조정 양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가격대를 정하면요. 95,000원이 되죠. 95,000원대를 저점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건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지수가요. 지금 현재 저 바닥을 만들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돌아서는 흐름이 보일 때 동사는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목표가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95,000원을 깬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이면 일단 끊어내고서 그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넓게 보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95,000원에 딱 받으셨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프로급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신다면 약간 내려가도 참고 밀고 나가도 동사는 승산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 13만 원만 그냥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뭐 신규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고요. 네. 패턴 자체는 이제 접근이라는 부분은 전제 조건을 꼭 달아야 되는데요. 네. 지금 종지가요. 유럽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서서히 안정화되고요. 우리 종지가 적어도 1600 윗선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흐름이 있다. 이럴 때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접근하셨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이건 뭐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접근하셨다가 빠져나올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현재 예상은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동일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47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850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기업이 튼튼해서 매도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대체 언제 반등할까요? 이 반등 시점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동일벨트는 기업 튼튼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 기업이 아무리 탄탄해도 시장에서 이제 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동사는 매집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매집이 돼가지고요. 든든한 매집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일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튼튼히 되고요. 충분히 올라갈 힘도 있고 근거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패턴 자체는 든든한데 이 안에 핸들링을 하는 쪽에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손을 떼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천천히 스멀스멀 흘러내리는 걸 보이게 되는데요.
회사가 좋기 때문에 쥐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런 경우에도 일단 끊었다가 다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20% 비중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의뢰하신 그런 관점이라면 추가 매수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를 하실 가격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상은요. 6,000원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매듭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건든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6,000원에 그냥 대고 들어갔다가 더 빠지게 되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예상은 6,000원에 저점이 잡히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쯤 반등이라는 질문에 답이 되겠는데요. 돌아서는 흐름을 보시고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주셔도 회사 자체의 값어치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10% 정도는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OCI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오네요. 예, 자꾸만 하락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5427님 2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차트를 봐도 OCI 최근에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네네. 추세가 꺾인 건가요? 추세는 꺾여가지고요. 바닥을 완전히 이제 만들어 놓고요. 최근 상승 추세를 말씀하신다면 안 꺾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 누구를 뭐 자고 있는 사람을 막 깨워가지고 달려. 그러면 못 달립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네. 동사가요. 전에 40만 원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주봉상 이 40만 원 고점에서 이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바닥을 찍고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잠에서 깨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로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텀이 돌아온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흐름의 공통된 특성은요. 톱의 날을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톱날은 이와 같이 시작했으면 이와 같이 끝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몇 차례 만들어지고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동사는 톱날이 한쪽이 있고요. 두 번째 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윗부분에서 가볍게 좀 끊어주시고 재접근하셨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미 일은 지났는데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요. 현재 지금 20만 원 살짝 깼습니다만 19만 원 전후에 저점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너무 많이 사셨습니다. 많은 높은 가격에. 35%니까 너무 많이 사셨는데요. 이런 패턴을 아셨다면 한 10%씩 두세 차례 나눠서 잡고요. 넓게 보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번 타이밍에서는요. 19만 원 정도에 추가 매수할 여력은 없으시지만 좀 인내하시고요. 19만 원 정도 저점 찍으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넓게 보면요. 동사는 3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OCI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 중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은 오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조단은 천안함이 침몰한 해상에서 프로펠러 2개가 온전하게 달린 1.5m 길이의 어뢰 뒷부분 동치를 수거했고 프로펠러와 구동축 사이에 1번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 단장은 지난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된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 조종 장치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 소재 책자에 소개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쟁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던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2015년 0.1%로 제로에 접근한 뒤 2020년 마이너스 0.02%로 마이너스 인구 시대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는 감소세가 가속화돼 2025년 마이너스 0.12%, 2030년 마이너스 0.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주요 20개국 중 러시아와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흥국인 한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사회, 경제적 타격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부업체들의 대출 규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 대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6,850개사가 167만 4천 명에게 총 5조 9천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하면 분석업체가 976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은 오히려 14.6% 늘어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9월 말 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1인당 대출금은 350만 원으로 작년 3월 말보다 10만 원 줄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300만 원, 담보대출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은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평균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 커졌습니다. 평균 금리는 신용대출이 연 41.2%, 담보대출이 19.5%로 작년 3월 말보다 각각 2.8%포인트, 3.9%포인트 올랐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내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 주변 929km, 총 214개소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생태 하천으로 만들기로 하고 습지 조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생태 하천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생태 하천은 저수호환, 저수부 식생추이대, 인공습지, 고수부 녹지공간, 고수호환 등을 조성해 포유류와 조류, 어류, 파충류, 수서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만들어집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생태습지 6,826만 제곱미터 중 4대강 사업으로 소실되는 855만 제곱미터에 대한 대체 습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말 그대로 없는 거를 판다라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 공매도입니다. 이번 공수표를 답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정답은 1번이고요. 공매도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966님 그리고 1069님 8043님께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받으셨고요. 롯데월드 놀이동산 티켓을 받으실 두 분은 휴대전화 끝자리 5404님 그리고 2489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문자 참여를 가장 열심히 해주신 분 누군가 했더니 7521님 4085님이십니다. 이분들께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2% 각각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